안녕하세요. 인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곧 2차 시험을 앞둔 2022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 뿐만 아니라 2023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네이버 카페 초등인고 원포인트에 교육부에서 발표 게시글을 제가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붙임 2개와 아래 시험 발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큰 굵은 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중심 같이 보도자료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보도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이 마인드맵 이용해서 같이 정리할 거니까 영상 보면서 정리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보면서 정리 바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파일은 올려드릴 건데 파일만 보면 또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 4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 4가지가 그 아래 개정 방향 4가지와 1:1 대응이 되고 그 아래 주요 추진과제 1번, 2번, 3번, 4번으로 다시 재구성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추진 과제 번호로 1:1 대응을 시켜보자면 크게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미래 변화 대응 역량. 우선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인데 아무래도 급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아래 디지털 소양 및 정보 교육이니까 디지털 소양 교육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다음 2번째 이걸로 볼게요.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인데 여기서 볼만한 내용은 여기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3번째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입니다. 그래서 탐구 역량 강화, 그리고 진로 연계학기가 저희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6학년 2학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전환기 때. 그리고 4번째, 3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아래 보겠습니다. 주요 개정 방향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게 이제 1번, 변화, 대응, 역량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3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초 소양과 생태 전환 민주 시민 교육을 강조한다. 그리고 여기 수업 실현에서 조건 얻어고를 나오는 학생들을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지원. 여기에는 이제 학습 부진, 다문화가 포함이 되겠죠. 네. 그다음 2번째, 3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이거 같은 경우에 3번과 연관이 되겠는데요.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 연계 교육과정 운영,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여기에는 하위로 요걸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정리한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 정리하시기 힘들까봐 제가 같이 정리하는 것 뿐이지 제가 정리한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2번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을 구현한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책임교육이 이 부분과 사실 연관이 되긴 하는데 또 나와요. 근데 그냥 또 정리해볼게요. 그래서 자율시간 도입해서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한다. 교육 격차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책임교육과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이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 교사수 평가로 개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즉 블렌디드 러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단순히 수업만 하지 말고 이젠 평가도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해라. 이렇게 좀 평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추진과제 1번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더 큰
게 또 있어요. 여기 일단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인간상이 좀 바뀝니다. 추구한 인간상은 좀 따로 뺄게요.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교육 목표가 개선이 됩니다. 요즘 정말 중요한 주제죠.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생태 감수성,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여기 보시면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초 소양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디지털 소양 교육이 많이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미래 사회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아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럴 땐 어떻게 해라 우리가 일일이 알려줄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학업과 진로 설계하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라는 얘기죠. 또 나와요. 이제 생태 전환 교육. 여기 생태 전환,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 가능 사회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시민성, 공동체 가치 교육. 네, 이런 부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교육 목표 전 교과의 내용 요소에 반영한다라고 해서 범교과적으로 계속 해라 이런 의미죠. 일단 디지털 기초 소양할 수 있도록 여기 나오네요. 모든 교과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도록 해라. 이 부분. 그래서 초등학교 자율시간과 정보시간 합쳐서 해라. 여기 그리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 격차 완화해라. 그래서 네, 다양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자율화가 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편성 운영 지침을 개정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부분은 이 총론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한 멘트일 겁니다. 20% 범위 내에 시수 증가마라. 이런 부분은 너무 익숙한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요. 1학년 때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창체 중복이 되니까 개선해라. 또 한글 해독 교육을 더 강화해라 나오고 있고요. 즐거운 생활을 좀 더 시간을 늘리고 실외 놀이및 신체활동 내용을 좀 더 강화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놀이및 신체활동 강화가 이 부분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체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자체활동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희는 항상 자동봉진으로 이걸 외웠는데 봉사가 빠집니다. 봉사를 말이랑 진로에 녹여서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로 연계학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6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 초기에는 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기초학습 이해를 하고 6학년 2학기 때는 중학교 이해와 정서 지원, 교과별 학습 방법, 학습 습관, 학업 자존감 형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연계학기 활용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여기서는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고요. 네 번째,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개발 지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것과 명확하게 연관이 되지는 않고는 있는데요. 여기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이걸 작성을 하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려고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인문 이런 정책 같은 게 용어가 무자르듯 잘리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좀 수험생 입장에서 정리하기 번거로운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게 좀 큰 내덩이로 계속 나온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학습 내용을 일단 적정화해야 이런 것들을 하겠죠.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고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해라. 이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맥락 추가할게요. 여기 디지털, 이 인공지능 교육 환경에 맞는 교사학습 평가 보시면 저는 여기 두 번째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격 수업을 하면 일단 개방성이 증가가 됩니다. 수업이 개방적이게 바뀌죠.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까지 확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원격 수업 모델 및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원격 수업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해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리고 원격 수업이어도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함양, 이해, 교사학습을 하고 평가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침 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문서인데요. 이걸로 부족하다 하시면 자세한 부침 1을 보시면 되고 저는 부침 2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개정 방향 나와 있죠? 불확실성에 대응, 변화 대응, 대응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인간상 나오죠. 여기 인간상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으로 인간상을 재구조화했고 교육 목표 나옵니다. 시민성,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및 생태 감수성을 목표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게 이제 인간상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사회 환경 변화 대응.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하나하나 대응이 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을 기초 소양으로 강조해라.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그리고 생태 전환 교육 나왔고요. 민주시민 교육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중고 공통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 기반을 위해서 AI 등 신기술 분야 기초 심화학습 내실화해라. 그리고 여기 아까 나와 있듯이 실과 자율시간 활용하라라고 초등학교 나와 있죠. 두 번째,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나와 있는데 교사의 자율권을 확대해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하나 추가해 줄게요. 네, 그리고 전환시기, 진로교육, 연계교육 강화해라. 여기 진로 연계학기 나와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하기 전 일부 시간 활용해서 운영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창체 개선해라. 자동봉진에서 자자동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적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안전도 초3 이후에 다른 과학, 체육, 실과, 보건에서도 안전대단원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안생은 사라졌어요. 대신에 이제 밭을질에 간접적으로 녹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도 적진 않을게요. 초 1, 2 여기 놀이 및 신체 활동 강화한다고 나와 있고요. 좀 더 한글 해독 교육 강화한다. 이건 1학년이니까 이쪽에 같이 넣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과정 개발 방향 나와 있는데요. 여기 부분 맞죠?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 방향 보시면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 똑같아요. 여기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상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해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쓸게요.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엄선한다. 네.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연계를 강화할 거냐? 소수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 엄선 해서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강화한대요. 두 번째,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를 명료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깊이 있는 학습이 뭐냐? 교과 고유의 사고와 탐구를 명료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은 양옆으로 넓어지는 거고 깊이 있는 학습은 그냥 그 수직으로 깊어진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수학습 이런 목표, 내용,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 일관성 강화한다는 게 나오는데 어디다 넣어야 될지 곤란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추가할게요. 이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평가 일관성 강화해라.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의 토대를 마련해라. 의미 있는 학습 경험. 아마 상과 연계한 학습, 실생활 맥락 속 이런 학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디지털 기반 교사학습 혁신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에다 적도록 할게요. 획일적인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 연계가 자유로운 교사학습 평가 모형을 개발 적용해라. 그대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맞춤형 원격 수업 활성화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부분도 보시면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이 부분이죠. 깊이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상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게 네 가지 큰 지향점이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데이터 AI를 활용하면 좋겠죠.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하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평가, 원격 수업에 대해 평가 이런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다가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 강조하고 있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침일 같은 경우에는 50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그냥 목차만 간단하게 보시면 배경 왜 이렇게 하게 됐냐 책임이 경과는 패스하셔도 되고 개정 방향 비전 그럼 주요 내용 크게 이렇게 1, 2, 3, 4, 4개 보시면 돼요. 추진 일정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변화가 너무 많다. 애도 준다. 학습자 성향도 변화하고 MZ 세대 이런 것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OECD에서 이렇게 좀 변화하는 역량 함양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 여론 엄청 수렴을 많이 해서 네, 이게 중요하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아까 우리가 여기 정리를 했었죠? 여기다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중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네 가지 추진 과제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긴 할 수 있지만 이게 명확하게 또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개정 중점 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 무조건 박스, 표 나와 있으면 봐야 돼요. 주간 인간상 목표 그대로 나와 있죠. 아까 봤던 거. 그래서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뭐 2차 연계에선 이거를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학급 경영을 하겠느냐 이런 거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 보셔야 됩니다. 협력적 소통. 아까 모호하게 지나갔던 그런 용어 정의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저랑 같이 정리를 해보셨는데요. 괜찮으시겠죠? 저 이거 이제 PDF로 변환해서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네,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임고 원포인트였고 2022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다음 주 2차 시험 화이팅 하시고 2023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 여기까지였어요.